화자가 조금 특이해요. 화자가 누구냐면 딜도예요. 딜도라는 성인용품이 화자가 되어서 재밌겠죠? 네, 오늘 제 서재에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첫 번째는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13년이 됐는데요. 등단한 지 10년 이내 작가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작품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문학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지? 최근에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어떤 주제에 좀 천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사람이라면 매년 이 책을 많이들 찾아보시죠. 특히나 젊은 작가들을 많이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책이 나오고 1년 동안은 반값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소라 작가, 김멜라 작가, 김명훈 작가, 김지연 작가, 김혜진 작가, 서수진 작가, 서이재 작가 이 작가들이 쓴 책 중에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주의 대표작인 임소라의 초파리 돌보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초파리 돌보기라는 작품은 본인의 엄마가 초파리를 돌보면서 병에 걸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엄마가 병에 걸린 이유가 초파리를 돌보는 이 연구실의 어떤 환경이 좀 엄마를 병에 걸리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주인공의 엄마는 초파리를 돌보는 일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 행복한 시간이었지. 그러니까 너도 행복했다라고 기억해줘라고 엄마는 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할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특이할 만한 작품은 김멜라 작가의 작품이었는데 화자가 조금 특이해요. 화자가 누구냐면 딜도예요. 딜도라는 성인용품이 화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을 관찰하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화자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딜도가 소설에서 화자가 된다고? 되게 특이하네 라고 해서 재밌었던 작품이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집 중에서 김혜진 작가의 작품이 저는 사실 제일 좋았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된 나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엄마들을 찾아가서 그 독서 모임을 하면 되게 환대를 받잖아요.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계급의 격차가 부딪혔을 때 주인공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서늘한 관점으로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읽고 나서도 좀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혜진 작가의 글을 더 읽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이 딸에 대하여입니다. 김혜진 작가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모순, 어떤 계급의 격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늘하게 그려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대표작은 어떨까? 사실 이 대표작 딸에 대하여가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어서 사실 저는 그때는 못 읽었어요. 최근에 읽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읽고 나니까 역시 김혜진 작가는 참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애정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근데 단순히 미화하거나 그냥 어떤 뭐 따스하게 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냉정하게 어쨌든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깊어서 좋았습니다. 딸에 대하여는 나라는 주인공이 엄마예요. 엄마. 중년의 여성이에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내 딸은 대학 강사예요. 근데 내 딸은 레즈비언이에요. 내 딸이 레즈비언인 것도 싫어 죽겠어. 근데 내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나 엄마 사는 집에 잠깐 좀 얹혀 살아도 돼? 라고 해서 레즈비언 동성 연인을 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는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이 엄마가 자기의 딸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모순, 자기 안에 어떤 고민들 엄마인 사람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딸인 사람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소설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소설 읽었을 때 역시 얘는 나쁜 놈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사람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책, 제가 최근에 읽은 에세이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느꼈던 책은 버락 오바마가 추천한 책이기도 한데 H마트 솔다는 저자가 미셸 자우너예요. 이 작가의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이에요. H마트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인인 저자가 엄마와 함께 한인마트에 자주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식 재료를 사와서 엄마와 함께 요리를 했던 기억들을 품어낸 책입니다. 엄마가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엄마에 대한 추억을 돌이켜보니까 가장 깊게 남는 것은 엄마와 함께 해먹었던 한국 음식인 거죠. 그리고 나는 항상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엄마는 어땠을까라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만들어 먹어가면서 H마트에서 엄마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서에서는 이 한국인 엄마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시종일관 너무 웃었거든요. 프로보크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응을 유발한다, 화나게 한다, 도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보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바꾸면 어그로를 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저자는 문화인류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놀리려고 화나게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세게 말해서 화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줄이라도 기사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생각의 외주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견을 알고 싶은데, 의견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 의견을 갖게 되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귀찮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의견을 시원하게 말해준 유튜버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원하게 말해준 유튜버들은 내용의 어떤 진실성보다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때려박나를 중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제가 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도발해서 화나게 하지? 라는 관점에서 자꾸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화난 상태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보커터들, 이런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어그로를 강력하게 끌게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럼 점점 더 세게 말하기에만 자꾸만 신경 쓸 거야? 라고 질문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찝어냈기 때문에 찔리기도 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뒤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프로보커터는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주목이 가치를 규정하는 관종의 시대라고 부제를 뽑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았던 책은, 제가 독서 모임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추천해서 제가 읽었는데,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굉장히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또한 누군가에게 전시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과시적인 모습,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구조 속에서 현대인은 자기의 삶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비교 속에서 남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기 또한 타자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삶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자기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정말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어떤 감각을 기르려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그 창의성은 어떻게 기르는가? 감탄할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저거는 왜 저런 거야? 저거는 신기하다. 이거는 이런 맛이구나 라고 계속해서 감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인생에서 많이 만들어야지만 내가 진짜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다, 본다 라고 착각하지 않고 진짜 알고 진짜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참 좋겠네요. 제가 정문정답에서 전에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어떤 말의 어감, 뉘앙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말의 속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라는 것들을 도움을 준다라고 했던 책으로 제가 소개했던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어감사전
유형사전이라는 책도 함께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나눠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인분이어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은 어떤 차이야? 촉감과 감촉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린이들이 보아도 좋고 성인이 보아도 좋은 우리 말의 속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니까요. 이 책을 출판사에서 선물로 주신다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